이번 시간에는 언리얼 엔진 5.2에 추가된 PCG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엔진의 버전은 5.32인데요. 엔진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PCG 기능들도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이름도 바뀌고 어떤 사용 방법도 좀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좀 자주 바뀌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차근차근 공부를 미리 해 나가시면은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PCG를 하려면은 플러그인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어, 세팅에서 플러그인 누르고 PCG를 검색하면 이렇게 세 개가 뜨는데, 각각 어떤 것들을 쓰고 싶을 때 이제 체크를 하는 거겠지만, 특별히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다 체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체크하면은 엔진을 리스타트 하라고 나오고요. 그러면은 PCG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벨을 만들고 랜드스케이프를 하나 열고, PCG를 생성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PCG 볼륨을 이렇게 뷰포트로 끌어오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PCG 그래프인데, 이렇게 해서 아까 끌어온 PCG 볼륨에 그래프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프가 열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랜드스케이프 위에 PCG 포인터를 뿌릴 생각이기 때문에 어, 랜드스케이프 서페이스 샘플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알파베틱 키를 눌러서 현재 포인터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볼륨을 선택하고 제너레이터를 누르면은 나와야 하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사이즈를 키우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요 큐브가 어, 큐브 하나하나가 포인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포인터는 나중에 이제 스태틱 메쉬로 바뀌는 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PCG의 기본 개념은 랜드스케이프나 아니면은 어떤 메쉬 표면이나 아니면 스플라인을 따라서 이런 포인트를 생성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 어떤 나무나 돌이나 풀 같은 그런 걸로 바꿔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포인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고, 포인터를 만드는 노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샘플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랜드스케이프 위에 포인터를 생성할 거기 때문에 서페이스 샘플러를 사용한 것이고, 이제 스플라인 위에 생성을 하고 싶다면은
스플라인 샘플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인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포인트가 색깔이 검정색이 있고 회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그런데 서페이스 샘플러에서 요거를 해제하면 이제 어, 모두 하나의 포인트 덴서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덴서티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덴서티가 뭐냐면은 검정색은 덴서티가 0이고 흰색은 덴서티가 1이 되고,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덴서티가 0이든 1이든 결과물은 바뀌지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태틱 메쉬 스포너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스태틱 메쉬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제일 테스트하기 좋은 게 아무래도 이런 나무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고, 각 포인트 하나당 스태틱 메쉬 이렇게 하나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만 거가 이제 검정색이든 흰색이든 회색이든 그거는 결과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이 포인트 덴서티가 언제 활용되는 것인가를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결과물을 봤을 때 검정색 부분은 지우고 싶거나 흰색 부분을 지우고 싶거나, 어떤 뭐랄까 속가낸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고 싶을 때 이 덴서티를 활용을 하는데, 이제 그 속가내는 노드는 필터라는 노드가 있고요. 그래서 덴서티 필터를 하면은, 그리고 이 D를 눌렀을 때 이 포인트를 미리 보게 할 수가 있고, 덴서티 필터에서 미리 보기를 하고 싶으면 컨트롤 알트 D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D 누르고 앞에 거 D를 해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컨트롤 알트 D를 누르는 게 조금 더 자주 쓰인다고 할 수 있고, 컨트롤 알트 D가 지금 다른 프로그램 단축키랑 겹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가 또 알파벳 E가 있는데, 현재 노드를 그냥 패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덴서티 필터가 없을 때, 있을 때 이런 차이를 보고 싶으면은 알파벳 E 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덴서티 필터가 0.5부터 1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아까 검정색 포인트는 덴서티가 0이라고 했으니까 0부터 0.5까지는 지금 모두 사라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반대로 흰색 부분을 지우고 싶으면은 0부터 0.3 하면은 완전 검정색이랑
조금 짙은 이런 그레이만 남기고 모두 지워진 걸 볼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완전 검정이나 흰색 부분은 빼고 이런 그레이만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거가 이 덴서티라는 개념이고, 지금은 지우고, 그리고 중요한 게 스태틱 메시 스포너에서도 알파벳 E키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임시 해제를 할 수 있어서 나중에 노드가 좀 복잡해지고 씬이 무거울 때는 당장 중요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임시로 가려줄 수가 있고요. 다시 서페이스 샘플러에서 디버그 모드를 켜고 샘플러 노드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시드를 바꿔서 랜덤하게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맨 위에 밀도가 이 옵션이 밀도인데 이게 숫자 1로 올려도 밀도가 바뀌지 않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포인트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런데, 만약에 밀도를 올리고 싶으면은 포인트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이고 그 후에 이 옵션을 만들면은 밀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루즈니스를 올리면은 조금 더 넉넉하게 해줄 수 있어서,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포인트 사이즈 그리고 밀도, 이 루즈니스 이거를 잘 조합해서 원하는 그런 양을 얼마나 포인트를 생성할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기본값 상태에서 좀 루즈니스만 늘려서 밀도를 줄여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요거 사이즈를 키우는 것도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 키면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포인트는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충돌 메쉬인데 어떤 캐릭터가 부딪히는 충돌 메쉬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는 관통을 하고 캐릭터가 부딪히는 충돌 메쉬는 아니고 이 포인트끼리 영향을 주는 그런 충돌 메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사이즈를 바꾸고 싶다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게 바운드 모디파이라는 게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이런 걸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노드가, 요거는 지금은 안 쓰니까, 지금 나무 사이즈가 똑같고 회전의 각도가 똑같고 그런 거를 좀 랜덤하게 해주는 노드가 트랜스폼 포인트,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노드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제일 먼저 보통 많이 하는 거는 측정 각도를 360으로 올려서 좀 랜덤해 보이도록 할 수 있고, 사이즈를 뭐 0.7, 1.3 이렇게 하면은 가장 작은 사이즈는 0.7, 그리고 가장 큰 사이즈는 1.3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의 종류를 늘리고 싶으면은 아까 엔트리를 한번 추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 2개 정도 더 추가해서 다른 종류의 나무를 넣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게 스태틱 메쉬 스포너에서 웨이트를 하면은 각각 스태틱 메쉬의 비중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나무를 뭐 100으로 하고 나머지를 10으로 하고 하면은 요 1번 나무만, 0번 나무만 좀 다른 나무보다 10배 정도 많게 이제 해주는, 배치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속 메쉬를 추가해가지고 뭐 돌도 넣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각각 종류별로 어떤 밀도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종류의 메쉬를 추가하고 싶다면은 보통은 이렇게 서페이스 샘플러를 새로 하나 생성하는 게 좋고요. 이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서페이스 샘플러의 이 시드 값이 있는데, 지금처럼 새로 생성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기존 서페이스 샘플러를 그대로 복사하는 경우는 이 시드 값이 같기 때문에 좀 습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D키를 눌러서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드 값이 같으면은 아까 나무랑 같은 위치에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를 생성을 했으면은 스태틱 메쉬 스포너에서 메쉬 엔트리에서 메쉬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포인트를 통해서 좀 랜덤하게 하거나 사이즈를 키우거나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좀 떠 있는 경우에 트랜스폼 포인트에서 이렇게 강제로 Z 값을 낮춰줄 수가 있고, 좀 이거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노드가 또 있는데요. 프로젝션을 하면은 여기다가 랜드스케이프를 꼽아주면 랜드스케이프 위에 붙여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노드가 얼마나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알파벳 E키를 눌러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고, 나중에 풀이나 어떤 그런 종류들을 할 때는 이 프로젝션 노드를 통해서 랜드스케이프에 딱 붙여줄 수가 있어서 자주 사용할 만한 노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없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포인트에서 강제로 이렇게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스케이프의 곡률에 따라서 보통 나무는 하늘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랜드스케이프의 노멀 방향으로 자라는 거는 좀 어색할 수가 있고, 그것을 잡아주는 게 트랜스폼 포인트에서 앱솔루트 로테이션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너무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살짝은 틀어줄 수가 있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샘플러 노드를 통해서 뭐 랜드스케이프 위에 뿌릴 것인지, 스플라인 위에 뿌릴 것인지, 어떤 스태틱 메쉬 위에 뿌릴 것인지, 그런 거를 샘플러를 통해서 포인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뿌려주기 위해서 어떤 중간 과정이 있겠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스태틱 메쉬 스포너를 통해서 이제 스태틱 메쉬로 바꿔준다. 이게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G를 생성하는 또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에 스플라인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보통 스플라인을 활용하려면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블루프린트에서 스플라인을 하나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PCG도 추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만들었던 PCG 그래프를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컴파일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기존 거는 지우고 스플라인에서 클로즈를 하면은 이렇게 닫혀 있는 라인을 만들 수가 있고, PCG에서 제너레이트를 누르면은
생성이 돼야 되는데요. 아까는 랜드스케이프 위에 포인트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서페이스 샘플러를 쓴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똑같이 랜드스케이프 위에 생성을 할 거긴 한데, 지금은 스플라인을 받아와야 되고, get 스플라인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블루프린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셀프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스플라인 샘플러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스플라인 샘플러의 기본 값이 보시면 온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의 의미가 스플라인 라인을 따라서 포인트를 생성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좀 자주 사용될 만한 게 디스턴스가 있는데, 밑에 설정한 값에 따라서 그 간격대로 만들어주는 게 이 디스턴스이고, 그리고 이제 스플라인 안쪽에 뭔가 포인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언바운디드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 간격을 좀 벌려줘야 될 것 같고, 트랜스폼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스플라인 안쪽에 포인트를 생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고, 하나 더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스플 라인을 따라서 포인트를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디스턴스 모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프로젝션 노드가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나무도 한번 프로젝션으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젝션은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를 꼭 연결을 해줘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션에서도 지금
나무가 갑자기 기울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프로젝션에서도 프로젝트 로테이션을 이렇게 해제를 해줘야 자연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고, 좀 추가로 하고 싶은 거는 이 블루프린트 안에서 좀 메쉬를 직접 바꿔보고 싶거나 그러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블루프린트에서 좀 필요한 변수들을 추가를 해줘야 하는데요. 블루프린트를 열고 트리라는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의 타입을 스태틱 메쉬 오브젝트 레퍼런스로 해주고 눈을 바로 켜주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스태틱 메쉬 변수를 하나 추가했고요. 컴파일을 하시고 여기서 블루프린트에서 만든 이런 변수들을 PCG 그래프에서 추가를 하고 싶으면 get actor property라는 노드를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될 거고요. get actor property를 point from mesh를 연결을 하고 static mesh로 연결을 하고 copy point에 소스에 꼽아주고요. 그리고 기존 이렇게 만들었던 포인트는 타겟에 꼽아주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고요. 지금 워닝이 뜨는 거는 이 블루프린트 변수 생성했을 때 이 이름을 프로퍼티 네임에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그래프에서 직접 지금은 그래프에 직접 스태틱 메쉬가 들어있는데 요거를 셀렉터 바이 어트리뷰트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아까 블루프린트에서 만들었던 이름을 넣어주고요. 스태틱 메쉬에 꼽아줬고 이 녀석도 어트리뷰트로 바꿔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에러가 왜 뜨는지를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블루프린트를 선택을 하면은 아까 보이지 않던 뭔가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생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넣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밑에 락이라고 쓰긴 했지만 뭐 이런 부쉬들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지금 부쉬 사이즈가 너무 크고, 그리고 좀 충돌을 끄고 싶을 수도 있는데, 컬리전을 선택해서 노 컬리전으로 해주시면 이 나무는 충돌이 있지만 이 부쉬는 충돌을 꺼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몇 가지 기능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눈에 보여지는 게 부쉬 사이즈가 너무 큰데요. 그거를 직접 블루프린트 안에서 조절하고 싶다면은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변수를 만들어 주면 되고요. 부쉬 민 사이즈, 요거는 데이터 형식이 스태틱 메쉬가 아니라 플로트로 바꿔 주겠습니다. 플로트는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스로 맥스 사이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왕 한 김에 나무 트리밍 사이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변수들의 기본값을 설정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는 아마도 컴파일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기본값은 모두 1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컴파일을 하면 되고, 다시 그래프로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루프린트에서 생성한 만든 변수를 그래프에서 불러 오려면은 get vector 프로퍼티를 쓰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이름을 일치시켜야 되는 건데, get vector 프로퍼티 네임을 trim insize trim max size 라고 해줄 수 있고, 요거를 어디에 꼽냐면 이제 트랜스폼의 기능이 어떤 위치 조정이나 스케일을 좀 조절하거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그대로 꼽아 주시면 됩니다. 요게 트리 민 사이즈 였으니까 스케일 민에 꼽아 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이름을 카피해 와서 부시 민 사이즈, 맥스 사이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벌써 바뀐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블루프린트를 선택을 하면은 아까 보이지 않던 이런 옵션들이 생겼고요. 이제 부시 최대 크기를 1.5로 하고, 나무 최대 크기를 이 정도, 3 이렇게 하시면 부시 사이즈는 0.3에서 0.5 정도.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고, 이제 당연히 같은 방법으로 트랜스폼 포인트에 여러가지 변수들을 직접 만들어서 넣어줄 수가 있고, 뭐 이제 스플라인 샘플러에 있는 이런 애들도 저도 이제 자세히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것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이 정도. 그리고 좀 자주 사용할 만한 것 중에 좀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좀 제외시켜주고 싶을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생성되지 않도록 제외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때 사용하는 노드가 디퍼런스 노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어떤 기준으로 뺄 것인지 아래다가 꼽아주면 되는데, 가장 직관적으로 해보기 좋은 거는 get actor data를 하고, 아까 블루프린트 안에 있는 그런 옵션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셀프로 했는데, 이제 장면 전체에 모두 검색하겠다는 기능이 All World Actor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태그 네임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제목을 exclusive, 뜻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줘도 되고요. 요 태그 네임을 가진 것들은 모두 제외를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면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어떤 액터든지 디테일 창에서 태그를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PCG에서 말하는 태그 네임은 대부분 액터 태그이기 때문에 요거를 추가하고 아까 써줬던 이름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겹치는 나무는 모두 제외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희한한 거는 저는 여기에 겹쳤는데 왼쪽 나무가 같이 사라지는 거는 뭐 쉽게 예상을 하셨을 것 같지만, 그 충돌의 기준이 지금 이 스태틱 메쉬가 아니고 요 포인트 사이즈 때문인데요. 포인트 사이즈가 여기서 갑자기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안 큰데 여기서 갑자기 커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바운드 모디파이를 통해서 다시 조절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만 해줘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줄 수가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외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큐브는 눈에 보이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벡터 히든 게임을 체크하면은 게임 모드에서 안 보이고, 안 보이지만 지금 충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충돌을 노 컬리전으로 해주면은 큐브랑 겹치는 곳의 나무는 모두 제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같은 원리로 이렇게 해주면, 아마 요거가 복사를 했을 때 안 통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만 체크해 주면 되는데요. 셀렉트 멀티플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여러 개 같이 있어도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쉬도 같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두서없이 진행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저도 좀 공부를 하는 중이라서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더 알게 되면은 새로운 튜토리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